특기할 만한 사항은 디지털 교과서 효과성 분석 연구를 해본 결과 네. 특히 이 학습 부진화들에서 이 학업 성취도가 대단히 높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교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가르치시는 입장이신데 이런 각 학생들이 이렇게 태블릿 PC를 갖고 이렇게 수업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학습 효과가 더 올라갈까요? 능률이나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세요? 대학은 아직 태블릿 PC를 쓰고 있진 않지만요. 제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이나 아니면 초중고등학교 시범학교에서 본 결과 학습자들이 사실은 여지껏은 아시겠지만 교과서를 공부할 때는 학습자들이 이 글자만 보고 하는 주로 그런 방법이었거든요. 네, 근데 네. 학생들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를 배운다라고 할 때는 그냥 글자만 가지고 그러니까 버벌 능력이라고 하죠. 언어 능력 가지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각적인 그러니까 그림이나 아니면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걸로 배울 수가 있고 또 들었을 때 더 잘 배울 수도 있고 또 특히 아니면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것을 보고 아니면 선생님이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배운다든지 아니면 직접 해보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라고 하면 영어 교육은 사실 창피한 일입니다만 문법 계속 배우고 그다음에 그 문법을 활용한 드릴 프랙티스 계속하고 그리고 활용하는 경우가 참 드문데요. 실제로 활용을 하면서 실제로 무언가를 과제를 수행하면서 배우는 그런 유형들이 있거든요. 일종의 이제 다중 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멀티미디어를 활용하고 태블릿 PC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멀티미디어적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 이 언어 능력뿐만이 아니라 이제 들으면서 배울 수도 그러니까 글자만 가지고 배우는 것보다 들었을 때 그러니까 두 개의 채널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모드가 다른 건데 그리고 그림을 보면서 또 그림이라는 게 이게 맥락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큐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짧은 어떤 대화만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였을까 잘 모를 텐데 그거에 대한 상황을 보여주는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동영상이 나온다든지 할 때는 그게 더 오래 기억에 날 수도 있고 또 더 이해도 쉬울 수 있고요. 게다가 이제 또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나와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어떤 오답에 대해서 오답풀이를 해주신다든지 이런 친절한 게 참고서적 그런 기능 같은 것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진아들한테 특별히 또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서책형 교과서는 딱 뭐 120페이지, 160페이지 딱 한정적이지만 디지털 교과서는 사실상 수준별로 이 컨텐츠의 분량을 굉장히 많이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자 수준에 맞춰서 상중하 이렇게 패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보고 나는 상위 수준의 컨텐츠를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상위 수준의 패스를 경로를 따라가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나는 부진하니까 선생님 동영상 설명이 좀 더 많은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자기가 학습자 경로를 이제 자기 수준과 또 자기의 목적에 맞게 찾아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학습자 맞춤형으로 보면은 서책형보다 이런 디지털 교과서가 훨씬 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일부에서 나오셨던 이보영 선생님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영어를 쉽게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나라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들어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인프라 구축이 되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 환경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몇 점까지 줄 수가 있을까요? 점수로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려운데 영어 교육이라고 하면 이제 일단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라랑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우리나라가 거의 1등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첨단 매체를 시범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모든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까지 치면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디지털 교과서도 그렇고 또 가상현실도 그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에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또 말씀하신 화상 수업 같은 것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어떤 과제를 하거나 아니면 연구를 할 때 정말 우리나라가 최첨단으로 나가고 있구나 하는 거를 느끼는 게 참고 문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외국에서 한 유례가 없기 때문에 참고 문헌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최첨단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단지 이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외국의 이 어떤 방법도 참 맞는 방향도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컨텐츠가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어서 학습자한테 일방향으로 주는 게 아직은 많이 남아 있어요. 아무래도 평가가 너무 센 나라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시험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배울 것도 너무 많고 하니까 이렇게 컨텐츠를 일방향으로 주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하는 경우가 아직은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외국에 보면은, 외국 경우에 보면은 이 컨텐츠 없이 이제 화상이나 아니면은 또는 그런 온라인 게시판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냥 실제로 말을 하거나 실제로 에세이를 장문해서 서로 이제 교환해서 보거나 아니면 에세이를 써서 서로 리플라이를 달거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어떤 걸 읽고 뭐 문제를 풀고 이렇게 딱 짜여진 거에 간다기보다도 이렇게 서로 내용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하는 그런 학습 방법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어라는 것이 이제 언어 학습이라는 게 결국은 활용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 이제 일방향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양방향으로 상호작용성을 더 높여가는 그런 방법이 좀 방향이 맞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우리나라에게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이 사회가 정말 너무도 빠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교육이 이제 어떤 그 학생이나 국민들을 선도를 했다면 이제는 좀 약간 오히려 교육이 그 사회 현상을 좀 뒤쫓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방향성은 제대로 잘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만큼 이제 미디어나 그런 기기의 활용도도 훨씬 그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정말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콘텐츠를 잘 이용해서 좋은 그 교육을 하느냐, 그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어떤 식으로 갈 것 같으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이러한 첨단 매체가 교육 현장에 들어올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이제 선생님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선생님들이 이러한 그 새로운 매체를 이용해서 영어 교육을 아주 그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 확보가 먼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어 부분으로 볼 때는 영미권에서 현재 통용이 되는 살아있는 그러한 영어 컨텐츠가 제공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영어 교육에 있어서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의 역량이 우수하고 그리고 또 열정만 있으면은 이러한 첨단 매체가 어떻게 보면 필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이 첨단 매체는 어디까지나 이 보조 수단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가 한 25년 전부터 선생님들에 대한 이러한 이 컴퓨터 활용 교육을 상당히 그 매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선생님들의 이 컴퓨터 능력은 대단히 우수합니다. 이제 이렇게 우수한 컴퓨터 활용 능력에 자기 교과를 활용하는 그러한 방법적인 차원에서의 또 연수가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우리나라 영어 교육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대사님들이 나오셨었잖아요. 그때 그 한결같이 강조를 하셨던 부분이 좋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한 선생님이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또 그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까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를 찾을 수 없다, 참고 문헌을 찾을 수 없다 할 정도로 우리가 이런 분야에서 선구적인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에 선행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그 기반을 닦아놨으면 그걸 우리가 보고 배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선구자라고 하면은 어떻게 활용할까? 그걸 우리가 스스로 개척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교수님. 그럼 지금 우리가 이런 그 인프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런 그 인프라를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컨텐츠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들이나 아니면 하드웨어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결국은 사용자거든요. 결국은 모든 일은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인터넷을 열어보시면은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너는 영어 공부를 안 하니 하고 묻는 게 오히려 요즘은 또 어불성성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찾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자기 목표가 뭔지, 영어를 공부하는 목적이 뭔지에 따라서 찾는 방법부터 익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고 정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냥 배워서 그걸 평생 그걸 가지고 살아나간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세대가 됐기 때문에요. 계속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배우고 업데이트하는 능력이 너무 중요한데 그런 능력을 자기주도적 학습이나 스스로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인터넷 환경에서의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힘들지만 거기서 자기가